여러분들이 올리신 패들렛에 올리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걱정이나 불안이 각자마다 참 이렇게 각자의 불안, 각자의 걱정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좀 많은 걸 보니까 자녀에 대한 것이 좀 많고, 건강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자, 이런 걱정거리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 자체는 우리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은 거기에 내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대로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으면 방법을 찾고 하는 데 전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염두에 두고 이 강의 내용들을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첫 단계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불안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글로 쓰시다 보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걱정하는 게 이거구나. 구체적으로 내가 불안해하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잖아요. 실제로 그런 걱정이나 이거는 뭐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건데 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불안이나 걱정이 좀 과도하다 싶을 때는 목록표를 만들어 보는 거. 걱정이나 목록표를 만들어 보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하는지, 왜 이 부분을 내가 불안해 하는지 목록표를 이렇게 쭉 만들고 그 이유들을 쭉 쓰는 작업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이 불안이나 걱정이 가라앉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또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유가 보통 우리가 걱정이나 불안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안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걱정이나 불안 속에 내가 파묻혀서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글로 기록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얘를 내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마치 책상 위에 또는 내 앞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은 객관적으로 내가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나 자신과 분리해서 글자로 변환시켜 놓는 것만 해도 훨씬 그 무게감이, 그 압박감이나 그 강도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마음 안에 담겨 있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억압된 감정이 이렇게 좀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걱정이나 불안들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거나 말로 표현을 해내면은 그 무게감이나 압박감이 이렇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기보다 그냥 그 안에서 답답해 하기만 보다 목록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이 진짜 걱정인지 불안인지 때때로 헷갈릴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는 막 무거움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무서워하고 있는 건지 막상 뛰어들기를 내가 겁내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피하는 건지 이렇게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엉켜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언어가 사실은 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해 내어서 사용되지는 않아요. 막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건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은 이름은 뭘로 불리든 조금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구나, 불안을 겪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먼저 걱정, 스트레스,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의 차이가 뭔지를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먼저 뭐냐 하면은 안도감이라는 것은 뭐죠? 뭔가 긴장 속에 있다가 휴 다행이다 하는 말이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됐다는 것은 뭔가 뭐라 그럴까요? 모호함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대부분 불안은 불확실함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모호함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호함, 불확실함 이런 것은 우리 두뇌 자체가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좀 불쾌한 감정이 돼요.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불편한 고통스러운 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싶어 하고 계속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있죠. 그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 어떤 마음들이나 또는 안정되지 않는 것, 뭔가 자꾸 그냥 서성이게 되고 초조해지고 이런 것이 이제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좀 구분을 해보자면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씩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본다면은 걱정은 주로 생각이 중심이 돼요. 생각. 끊임없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녀 걱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녀 걱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놈이 만약에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다. 애가.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삶의 환경이나 성장에서의 문화는 보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어떤 가치관이고 당연한 어떤 신념이고 믿음인데 아이들은 보니까 나이는 들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니까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가 있는데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호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어떤 불안함이나 걱정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생각만으로 있다면 걱정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쪽으로 이놈의 걱정,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이걸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한테 붙어가지고 독립이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미기 살려야 되나 또 지 혼자서 이거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아직 젊어서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고 나면은 이놈을 내가 어떻게 하냐 죽었어도 내가 눈을 못 감겠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죠 생각만 그렇게 계속 간다면은 이거는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몸의 이상이나 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구체적으로는 생각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죠. 잘못될까봐 또는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날까봐 하는 생각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걱정이고요. 근데 걱정들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다양한 걱정들, 그죠? 예. 내가 오늘 나갔는데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저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 막 준비한 만큼 나올 수나 있을까, 막 걱정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데, 같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걱정과 다른 거는 뭐냐 하면은 생리적, 육체적인 반응을 동반을 해요. 자, 스트레스가 일어나면은요, 우리 안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특히 이제 뇌의 변연계라고도 말해요. 그 변연계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귀 뒤쪽에 있는 이제 편도도 있고 이제 이런 쪽에 위협 신호를 보내요. 위험하다. 신호를 보내면은 이 신호를 받아들인 이 변연계가 우리 뇌가 그 위험에 대처할 준비를 해요. 그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어떨 것 같아요? 코르티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은요, 몸에 힘이 생겨요. 근육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는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어떤 곳에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땀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온몸이 긴장이 되는 거죠. 그 긴장이 되는 것은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가 주로 일어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뭔가 대비를 제대로 해야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인식이 될 때, 그러니까 내 개인이 그 대처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뭔가 강하거나 좀 큰 일이 생겼다.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대처하는 방식으로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러면 어때요?
보통은 걱정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박동도 빨라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손에 이제 땀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 과하면 어때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시험을 더 잘 치게 만드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시험을 망치게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긴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두뇌가 내가 스트레스 받는 그 하나에만 집중이 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줄여버려요.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 주변의 다른 것에는 관심이나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시험을 망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변의 다른 사항들을 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친다는 것은 배운 거 넓게 생각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것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과 스트레스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생리 육체적인 한마디로 신체적인 반응까지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걱정과 스트레스가 일단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불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걱정이에요. 그래서 걱정도 불안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생리 육체적으로 반응한다 하는 것도 뭐죠? 스트레스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하나가 불안의 특징은 대상이 모호하고 불확실해요. 밤길을 가는데 저기 산 위에서 뭔가 부스럭 소리가 났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인지 그냥 토끼가 지나가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좀 뭔가 강도가 숨어있는 소리인지 알 도리가 없으면 어때요? 뭔지 불안해져요. 그래서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안의 특징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거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죠. 인생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결혼하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어때요? 내일 정식으로 결혼식을 한다 이럴 때 그 전날 그냥 기분 좋고 행복한 것만 있어요? 아니면 한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같이 있어요? 네. 보통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정말 좋은 결과만, 좋은 일들만 일어날까? 혹시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이혼을 앞두고도 많이 방황을 해요.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럴까요? 지금 사는 거 보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는데 그것까지는 돼. 그런데 이혼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몰라. 아이고 잘했다 하고 내가 박수 칠 것인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할 것인지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호함, 불확실함이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방향의 생각도 생리 육체적인 반응도 똑같지만 그럼 불안은 뭐라고 볼 수 있으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겹쳐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해결책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불명확한 것이 많이 그 안에 숨어있게 될 때, 모호함이 숨어있게 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함과 공포는 또 어떻게 다를까 보면은요, 공포도 불안함과 마찬가지인데 하나가 달라요. 구체적으로 대상이 뭔지 알아요. 앞에 도둑이 나타났다. 강도가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공포예요. 갑자기 동물원에 갔는데 갑자기 동물이 우리가 열려가지고 호랑이가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이때는 어떤 감정일까요? 네, 공포, 두려움이에요. 명확하게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안한지 그 대상을 구체화를 시키면은 불안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죠? 두려움으로 넘어가게 돼요.
불안을 해소할 때 하나의 방식이 뭐냐 하면은 이 불안의 대상을,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내용으로 바꿔낼 수 있으면은 두려움이 되게 되고, 두려움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해결책을 찾아내기 쉬워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은 그 대상의 속성 때문에 대상이 명확하냐, 불명확하냐에 따라서 불안으로 또는 두려움, 공포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나는 걱정이라고 생각했던 거, 불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아마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걱정이었구나. 이건 불안이었구나. 이건 그냥 두려움이었구나. 공포는 두려움이 강도가 높은 것을 공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안이나 공포를 갖다가 뒤섞여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뒤섞여서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장애라고 말하잖아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걸 넘어가기 어려우면. 그래서 불안장애라고 말할 때 그 불안장애 안에는 공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공황장애. 공황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감이 엄청난 강도로 구체적인 어떤 대상, 뭘까요, 그게? 광장공포증이라 그러면 뭐죠? 넓은 데 가라는 거, 폐쇄공포, 좁은 데 가는 거, 고소공포, 높은 데 가면은 겁나는 거, 대인공포도 있어요. 사람 앞에 가는 게 무서운 것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공포들이 뭐냐 하면은 불안의 구체적인 대상들이 명확하게 정해질 때 우리는 그런 이제 공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안장애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양한 그런 불안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불안이 명확하게 대상이 없을 때는 우리가 보통 범불안장애라고 얘기해요. 일상적으로 범하는 거는 호랑이가 아니라 그냥 보통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범이라 그러죠, 그죠? 범신론 그러면 뭐죠? 모든 것에는 다 신이 있다. 이걸 이제 범신론이라고 말하듯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장애의 한 요인이 이제 될 수 있는데, 걱정, 스트레스,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보시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구나 하는 것이 조금 더 정리가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대처하기가 조금은 더 쉬워질 겁니다. 스트레스다 이러면은 육체적인 것이 거기에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아, 육체적으로 좀 편안함, 릴렉스를 해볼 수 있는,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걱정이라면은 뭘까요? 생각이 중심이 되니까 생각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꼭 그렇게 내가 걱정해야 될 그 이유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 그 질문함으로 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들, 아주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또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걱정거리나 불안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쉴까요? 잠시 쉬고 다시 지금 11시거든요. 11시 10분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까 쓴 패들렛에 그냥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의 그 기록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고, 뭐 딱 정리가 되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왜 불안이, 원인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작업을 이렇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또 뵐게요.